제가 세롬동과 다정동에 2년차 됐을 때 분위기는 세롬동은 2019년도 여름에 조금 거래율도 없었고요. 네. 가격도 살짝 하락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팔아주세요. 근데 살 사람은 계속 조금 하락장이 있을 때 매수자의 심리는 자꾸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잡지를 못하던 시장이었다가 상반기엔 그랬고 네. 하반기에 8월을 넘기면서 갑자기 매수세가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왜냐면 입지가 좋은 지역이 2년차가 풀리니까 네. 아 이제는 정말로 매수를 해서 좋은 지역으로 갈아와야지 하면서 2년차 되는 시점에 매수세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하반기에는 진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거래율이 좀 많았던 동네가 세롬동이었고요. 항상 거래율이 뭐 다른 타 지역보다 양이 많은 건 아니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높다 보니까, 그리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발길이 많았던 데가 아마 세롬동 입주 2년차 지금까지 3년차 되는 시점에서 그렇게 많이 느꼈을 텐데, 다정동에 가온마을 입주 2년차 이후에는 이제는 뭐 비과세 조건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다양한 조건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분위기는 네. 한번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줘 보실래요? 네. 다주택자 분과 네. 1주택만 소유하시는 분들의 그 분위기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우선 1주택자는 계속 이제 실거주를 하셔야 되니까 네네네네. 계속 보유하시려고 하시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분들 중에는 네. 그 실거주자 분들의 네. 상급지로 갈아타시려는 수요와 네네네. 그 다음에 평형 늘려가기 수요가 네네네. 지금도 꾸준한 거래량이 없는 지금도 네. 꾸준하게 문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 분들은 네. 2021년부터 양도세법이라든지 많은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거주 기간이 추가가 돼서 맞아요. 혜택이 축소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양도 후에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네. 2년을 보유해야 네네네. 양도세 비과세가 요건 네. 강화라는 그 점이 있고, 네. 그 다음에 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네. 그 2년 미만 네. 보유주택 및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인상되는 그 양도소득세율 적용 네. 등으로 네. 매도와 보유를 조금 저울질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같아도요, 세롬동하고 다정동의 주택을 소유하잖아요. 네. 안 팔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래서 문의가 오시면 네. 어차피 지금 다른 곳으로 네. 투자 지역이 정해지지 않으셨다면 네. 보유 쪽으로 말씀을 사실 많이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쵸? 네. 저도 다정동, 세롬동에 팔고 어디 살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팔아서 서울 가실 거냐고 물어봐요. 네. 그래서 서울 가실 거면은 파시고, 아니시면 그냥 그 동네에 있으시던, 아니면 평형을 좀 상급지로 조금 평형을 높여서 갈아타자. 네. 그렇게 해서 요즘에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초반에 제가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을 때는 아이고 뭐 거기서 거긴데 뭐 그렇게까지 했냐 생각을 하시다가 이제 와서 계속 늘어나요. 저기 나 8489 100일로 갖게 해줘봐. 네. 막 그러시면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다정동에서 그때 당시는 어디를 봤냐면 2-4 나성동 주상복합들을 많이 보셨어요. 네. 거기를 갈아타려고 준비를 하셔서 다정동과 세롬동을 처분을 하고 나성동을 오실라 했는데, 나성동에 사실은 매물이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눌러 계시다가 나성동에 입주를 하고 났을 때의 분위기와 그거를 검토를 하고서 그때 2년이 지난 이후에 들어와서 갈아타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집을 옮기시고 싶으시면 평형을 넓혀서 가라, 저도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역시 우리는 통했어요. 지금은 입지가 다정동과 세롬동은요 비슷하게 추격을 해가면서 움직임이 좀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가격 상승 폭이나 입지가 어쨌든 여기는 굉장히 좋은 동네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게 갈아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평형을 늘려가시는 건 저희들이 강추를 해드립니다. 평형을 늘려가시는 걸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보시고, 2년차 다주택자분들 양도세 요일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좀 많으실 거는 인정해요. 그러면 제가 요즘 어떻게 안내를 해드리냐, 그냥 비과세 받고 처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 주택도 또 비과세 받을 수 있으실 거잖아.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그 단지에 매수를 하시라게 해요. 그러시군요. 네. 그 단지에 다시 입지가 되게 좋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단지를 그냥 다시 매수를 하셔서 네. 동네를 떠나시지 마시고 아파트 그 집을 떠나시면 돼요. 그죠? 네, 조금 옮겨서. 그렇죠. 옆 동으로 가든 옆 라인으로 가시던 네. 동네는 떠나시지 마시고 집을 옮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좋은 입지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건 때문에 팔아야 돼요. 이사를 뭐 하기 싫어요. 뭐 아이 때문에 가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하자. 그런 지금 방법을 연구를 해서 요즘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격이 자꾸 오르는 시장이고 세종이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영향으로 인하니까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서 많이들 지금 시도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대표님도 이 방법 써먹어보세요. 네, 좋은 팁 감사합니다. 지금 그래서 다정동 가은마을 2년차 된 입주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이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를 한번 해보고 싶었냐면요. 임대 3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많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보면, 분양권도 됐고, 소득세법, 양도세, 취득세, 막 이런 다양한 이제 법들로 인해서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들이 뭐 질문을 하거나 답을 하거나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저도 사실은 여기 오지연 대표님하고요, 공부하는 차원으로 임대 3법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자는 의미로 제가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데, 첫 번째는요, 양도소득세 관련된, 이 자료는 그 백문백답으로 풀어보는 주택 세금 많이 보셨는데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이 풀이를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철저하게 세종시를 관련되게 저희는 풀이를 해드리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저희 둘이 한번 이 백문백답으로 된 양도세 관련된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질문을 하고 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첫 번째가 분양권에 관련된 문제였었어요. 질문이었는데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로 포함하는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네. 거기 현재는 이제 분양권은 현재로서는 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네, 2021년 1월 이후 네. 취득분부터 네.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 이거는 또 취득 연월일에 분양권이 포함되는 거는요, 취득세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에서도 다 많이 틀려지고, 대출 규제에서도 취득 연월일이 언제냐에 따라 다 틀려지거든요. 근데 분양권, 지금 세종도 한참 분양 이슈가 됐을 때 이분들이 분양을 받으셔서 분양권이 내가 지금 1주택 있고 분양권이 있을 때는 21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분양을 받으셔서 취득을 하시거나 아니면 분양권을 승계 취득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양도세 관련돼서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 2주택으로 적용이 되시는 게 내년 1월 1일이니까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거 한번 잘 체크를 하시고 양도소득세 관련된 부분이라는 걸 한번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이제 두 번째가 1세대 1주택자가요 21년도 4월 2일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요? 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그쵸. 예. 적용이 되니까요. 네. 2021년 4월 2일 날 분양권을 취득하셨다고 하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돼서 1세대 2주택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주택인데 분양권은, 그러면 우리 두 번째가 네. 21년도 4월 2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을 한 경우는 주택수에 들어간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대표님. 네. 그러면 제가 기존의 주택을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세종이 만약에 분양하는 집을 청약을 받아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2주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 주택을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분양권은 내가 지금 집을 살고 있고 분양을 받으신 분은
이 집을 내가 살고 있는데 분양권 상태는 내가 이사를 못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시적인 2주택,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나 잔금 치른 날 중에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해서 네. 1년 이내에 이 주택을 처분을 하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년 이내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조정 대상 지역인 세종시를 기준으로 안내를 해드리면 그렇고요. 비규제 조정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들어갔을 때도 2주택이시긴 하지만 이거는 내가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네. 일시적인 2주택으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게 보고 이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될 때 가장 영향력이 있을 때는 대출일 것 같아요. 네. 대출을 받았을 때 1주택일 경우에 사람 대출이 40%까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나오지만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되거나 할 때는 주택이 있는 사람은 청약도 받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중도금 부분에서 실행이 될 때 아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이제 내년도에 만약에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한다 하면 이제 아마 또 법에서 뭔가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현재 법에서는 21년도 1월 이후에 분양을 받으신 분은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취득세라든가 그다음에 양도세라든가 그다음에 대출에서 중과세 요율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하니까 이거 법을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전문가 상담을 하셔서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우리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이 있어요. 네. 얘는 21년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 양도세 세율은 어떻게 될까요? 비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네. 비조정 대상 지역에 요번에 이제 개정된 네네네. 2021년 6월 1일 양도분부터 네. 양도세율이 이제 바뀌는데요. 그쵸. 네네. 그래서 그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네. 1년 미만은 70%, 네. 그 다음에 1년 이상 보유는 60%. 그래서 네. 여기서는 조정과 비조정에 관계없이 네.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만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년이 넘으면? 2년이 넘어도 60%. 그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네. 예전에는 비조정 대상 지역이 2년이 넘으면 일반세율이었는데. 네네. 예, 그래서 대전의 분양권 시장이 갈수록 힘들다 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때 21년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세 요율이 이렇게 변경이 돼서 상향이 많이 되니까 분양권을 내가 처분을 하는 시점을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번째가 2년 미만 보유의 주택 및 조정 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요율이 많이 인상이 되잖아요. 얘는 언제부터 실행이 되는지 아시죠? 네, 2021년 네. 6월 1일 이후부터 네. 그 조정되는 네. 인상되는 양도소득세율로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인 분들이랑 요즘 상담을 좀 많이 하는데 요율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직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연말 안으로 최대한 한번 처분을 해보자. 아니면 내년 5월 31일까지 최대한 처분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도 드려보고 이제 근데 또 팔고서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뭐를 사자고 하려고 하니까 또 취득세 걸리는 거예요. 네. 취득세가 또 2주택이나 3주택으로 돼버리니까 취득세가 걸리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1년 동안 집만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1주택자가요 2년 미만 단기 보유죠. 2년 미만의 양도를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1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개정 전에는 네. 이제 세율이 40% 적용이 됐고요. 네네네. 요번에 이제 개정 네. 된다고 2021년 6월 1일부터 개정이 되면 70%의 세율이 적용이 돼서 5억 기준으로 양도 차익 5억 기준으로 해서 기본공제 빼고 하면 거의 한 1억 5천 가까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6월 1일부터 그러면 차액이 내가 1억 5천이라는 세금을 더 낸다는 얘기인 거죠? 네네.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러면 2년 미만 보유를 했을 경우에는 네, 2년 미만의 경우에는 네. 이제 개정 전에는 기본 세율을 적용을 받았었는데요. 네. 개정 후에는 60%를 네. 이제 적용을 받아서 네.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양도 네. 차익이 1억 2,500만, 1억 2,490만 원이니까 네. 그 금액만큼을 개정 후에는 더 내셔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와, 양도 차익이 5억일 때 내는 세금이 60% 적용을 받으면 거의 다 3억 돈이네요. 네. 5억일 때 60%니까 3억 돈으로 세금을 내고 예전보다는 거의 한 1억 2,400 정도를 더 많이 내니까 아니 이제 저도 뭐 5억까지 양도 차익은 안 받는데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주택자 분들도 아마 고민이 많이 된다는 걸 제가 새삼 느끼는데 요율이 이제 단기 세율이나 요율이 많이 이제 올라갔을 때 예전에도 한번 요율이 다주택자들을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이제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양도세 요율 단기 매매라든가 다주택자들한테 50% 60%까지 요율이 적용이 된 적은 있었어요. 네. 노무현 정부 때 있었는데 70%까지는 없었어. 네. 근데 이번에는 70%다고 하니까 저도 조금 놀랬고요. 어쨌든 이제 세법이 많이 알고 나서 이렇게 주택을 양도를 해야지만 내가 손해를 볼지 이득을 볼지 보유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랑 유튜브 찍어보니까 어때요?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부딪히는 분들인데 이렇게 정 대표님하고도 대화하면서 많은 팁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예쁜 분 이렇게 모시고 와서 이렇게 유튜브도 찍을 수 있어서 저로만의 한계를 느꼈을 때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과 옆에 계신 분들한테 도움 받아서 이렇게 조금 더 공부도 하고 성장도 하고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되게 노력하시는 분이라 너무 예쁘세요. 그래서 제가 도움을 조금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이렇게 같이 촬영하셔서 저 모르는 부분도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또 여기 대표님 모르는 것도 저한테 배워가신다 하니까 저도 좀 뿌듯하고요. 아무튼 오늘 어려웠습니다. 세법 너무 어려워요. 근데요, 어렵다고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면 또 캐 묻고 또 찾아보고 노력을 해서 저희는 공인중개사니까 전문가로서의 소질을 계속 유지를 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저희 둘 꼭 찾아주시고요. 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모르면 알려서라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세종몽땅부동산 대표 정진숙이었고요. 네, 다정동 센터 오케이 부동산 오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